안녕하세요. 주식회사 GPCR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석입니다. 이게 새벽에 움직이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일찍 움직이면서 근데 되게 귀한 자리고 좋은 또 이렇게 따끔한 지적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도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안 오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는 앞에서 전 되게 감사한 게 지금 저희가 맞춤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왜 맞춤 항암제가 필요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앞에서 진동 교수님이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간단히 저희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GPC, 한글로 그냥 GPCR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는 GPCR 셀프테스트라고 씁니다. 이 바이오로지 전공하시는 분들은 GPCR이 지프로테인 컴퓨터 리셉터의 보통 명사고요. 그걸 타겟을 해서 약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 중에서 이 GPCR은 워낙 개발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진 영역은 저희는 GPCR 중에서도 케모카이틴 리셉터라고 하는 CXCR4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CXCR4 중에서도 CXCR4가 다른 GPCR과 중합체를 이뤄서 하는 그 CXCR4 헤테로머를 기반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굴한 이 CXCR4는 새로운 캔서 바이오마커로서 그리고 이를 표적으로 해서 약을 개발하는 CXCR 헤테로머를 타겟으로 맞춤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늘 쓰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먼저 회사 전체를 간단히 오버뷰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CXCR4 기반의 맞춤 항암제 개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레저를 현재 접근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공동 창업자인 서울대 허웅기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미생물학 파이스라건 동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런 일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거의 시작한 일이 이제 이 GPCR 중합체에 관한 연구고요. 그래서 학교에 되게 지난한 연구를 통해서 발굴한 CXCR4, 그러니까 GPCR 중합체를 이용을 해서 이를 기반한 맞춤 항암제 쪽을 좀 손을 대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회사가 2013년 11월에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하고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을 명확히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서 앞에서도 교수님도 그런 과정도 거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업 계획서들을 정리하고 또 회사에 가는 방향을 정리하고 나서 2015년에 첫 번째 이제 투자 유치에 나서고요. 저 2015년 투자 유치할 때 회사의 풀타임이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 계획서 하나를 들고 그걸 동의해주는 베이스 캐피탈리스트를 찾아서 이렇게 쭉 다녔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그때 첫 번째 사람 하나밖에 없었지만 막연한 가능성 믿고 투자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2015년에 첫 번째 투자가 23억 진행됐고 그때 이제 팁스 투자 7억이 붙어서 30억의 자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R&D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되게 중요한 동반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1년 확충되면서 두 번째 시리즈 투자 2016년에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리즈도 참여해 주셔서 현재까지 128억 투자를 받아서 이제 조금 모양새를 회사가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서울대 안에 작년 11월 초까지 있다가 11월 중순쯤에 낙성대 쪽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저희가 거기 임대해서 옮겨가고 있고요. 이제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쓰는 공간은 한 7평수가 이제 20, 3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여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PhD 여름을 포함해서 석사 열세, 그래서 21명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리서처 아이디 4명 중에 1명은 이제 사업개발 전문가 한 분하고 인하우스 변리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팀이고요.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두 번째 계신 분이 서울대 허웅기 교수님. 사실 이 GPCR 이형 중합체의 기초 연구를 굉장히 단단하게 다니고 있고 현재 저기서도 10명의 석박사들이 저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계속 하고 있어요. 실시간 미팅 계속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이사, 그 다음에 이제 BD. 저희가 새로운 타겟과 기하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BD할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우스 BD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새로운 거에 대한 IP를 굉장히 저희 중요시하고 있어서 인하우스 변리사 모시고, 그다음에 모든 특허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출원이 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CXCR4 중합체 가지고 일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조그만 회사라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앞에 이제 교수님은 병원의 많은 시스템을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일이 좀 더 저희보다 쉬운데 저희는 그런 걸 갖추기 힘들어서 삼성 서울병원의 난장사업단의 남대현 박사님 팀을 통해서 병원의 여러 가지 리소스와 그 환자 기반의 항암제 기반의 시스템 PDX 그리고 항체 만들기 시스템들 좀 서포팅 받고요. 그 다음에 항체는 K바이오에서 항체 만들기 또 같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보다 GPCR 항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어렵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챌린징해서 도전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GPCR이라는 단백질은 정제 자체가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서 그쪽 기술하고 전처에 있는 저희 시스템 매니저는 인포메틱스 나름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글로벌 플레이드라고 제휴하고 그쪽에서 있는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해서 저희 쪽으로 강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속도를 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과 이런 사람들로 하고자 하는 CX와 테르모를 표적화한 맞춤 항체 개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CX와 테르모는 결국은 그의 기능이 세지면 암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알려진 그 현상인데 CXCR4 헤테로모가 아니라 사실 CXCR4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CXCR4가 그 튜머가 만들어진 자리에서 튜머의 형성과 성장하면서 에주네시스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셀들과 인터랙션하는 그 튜머 마이크로엔바이런먼트 그리고 만들어진 셀들이 혈관을 통해서 전이되는 것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알려져 있고요. 약물 케모세라피 하거나 레디오세라피 했을 때 처음에 됐다가 나중에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이 저항성의 굉장히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CXCR4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주변 셀하고 인터랙션하면서 저항성을 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CXCR4가 그 캔서 타겟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약이 개발되고 있죠. 맨 위에 보니 플로리사포가 HIV 드러그를 개발하다가 임상 이상에서 실패해요. 이때 심장 박동 이상은 부작용이 생겨서 실패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허들들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타깃이라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명플로젝트과 콤비세라피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저기 BMS라고 했던 그 콤비세라피 들어가게 됐고 파이저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일레이 프로젝트가 현재 들어가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그 재미있지만 어려운 타겟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가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스타디를 해보니 리얼 드럭 타겟은 CXCR4가 아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CXCR4가 아니라 CXCR4가 리얼 드럭 타겟이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타겟을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기는 부작용과 효과 미비라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CXCR4가 헤트로를 이룰 때 모노머일 때 또는 호모머일 때와 서로 다른 거와 종합됐을 때 CXCR4 작용 기전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건 이것이 알려진 거하고 작용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CXCR4가 아니라 CXCR4 헤테로모를 다이렉트 타겟하지 않으면 좋은 약 개발이 굉장히 어렵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부터 시작된 연구를 전체를 풀어가는데 현재는 그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CXCR4 다수의 헤테로모를 찾고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의 큰 변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변화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CXCR4 헤테로모에 대한 약을 개발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접근법이 달라지냐면 현재 개발자들은 CXCR4가 드럭 타깃이라고 생각, 캔서 타깃이라고 생각하고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요. 근데 이 환자는 아까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CXCR4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GPCR과 헤테로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 외에는 CXCR4, GPCR1과 헤테로모를 이루고 있는 환자분이 있고 GPCR2와 헤테로모를 이루고 있는 환자분, GPCR3와 헤테로모를 이루고 있는 환자분이 있어요. 이 헤테로모는 각각 CXCR4 이니비터에 대한 반응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반응성이 들어도 풀리 이니비션 하지 못해요. 파샬리 중간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물이 듣다 많은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는 이 심장의 CXCR4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심장 박동 이상을 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약물마다 어떤 패턴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환자를 CXCR4 헤테로모 기준으로 구별되는 환자에게 특이적인 약을 제공하지 않으면 치료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환자를 세분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환자마다 특이적으로 있는 CXCR4 헤테로모를 직접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마커를 스터디할 때 마커의 진단을 현재 말하는 분자 진단으로 다 할 수 있어요. NGS나 뭐 PCR 또는 IHC 등으로 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 CXCR4 헤테로모는 단백질의 헤테로모예요. 두 개의 단백질이 붙어있는 걸 직접적으로 디텍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NGS나 IHC 등등의 방법으로는 디텍션할 수가 없어요. DNA에서 변화가 아니라 만드는 최종 산물인 단백질의 그 중합체를 직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IHC는 단백질 볼 수 있지만 두 개가 각각 떨어졌을 때와 같이 있을 때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해상도 있기 때문에 다이버를 직접 디텍션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필요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프락시멘탈 라이게이션 어세이라는 기술은 흔히 프로틴 PCR로 많이 알려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각각 특이적인 단백질을 붙여서 두 개의 항체를 병합시킨 후에 만들어진 올리고몰을 연필해서 디텍션하는 기술로 사실 핸들링이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동반지점이 세팅이 됐고 지금은 병원에 샘플은 다 파라핀블라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을 하려면 파라핀블라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진단법 중에 파라핀블라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끝나 있는 게 PLA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진단을 통해서 환자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필드에서 하고 거기에 특이적인 약물을 제공하는 것. 이게 회사의 전략이 필요해요. 현재는 이렇게 만든 진단법을 이용해서 병원에 다행히 많이 세팅되는 티슈 마이크로레이라는 샘플들을 받아서 전체적인 프리밸런스,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략 DNA 시퀀싱, 그 중에서 이제 트랜스크립트 머니를 보면 RNA 익스프레션으로 보고 CXCR4가 집사X가 다이버를 이루려면 각각의 과발행이 먼저 선별 요구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과발행된 샘플을 분석해서 대략적인 프리밸런스 스터디가 끝나 있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진단법으로 확증하는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쭉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자리 성격 때문에 좀 무난한 얘기를 한다고 아주 디테일한 바이오로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사실 되게 킬링 데이터인데 그냥 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CXCR4가 혼자 있을 때와 헤테로모일 때 반응성이 극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CXCR4가 활성화되면서 약의 문제들이 그 병이 이제 진전하게 되는데 그 강도가 몇 배 정도로 아주 강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CXCR4를 타겟으로 억제를 해도 그 헤테로모를 아무리 억제해도 제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이유들이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파일이고 이걸 억제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특허를 쭉 출원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들을 가지고 요약을 저희가 CXCR4 헤테로모를 노블 타겟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블 타겟에 대한 퍼스트 인프스 약별을 제일 중요한 건 그 타겟이 라이트 타겟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타겟 밸리데이션 과정들이 필요한데 타겟 밸리데이션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인비보 POC가 있지만 클리니컬 PO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클리니컬 POC를 다시 말해 임상에서 효과를 빨리 봐야 되려면 디노보 드럭 디스커버리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6, 7년에서 POC 들어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7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저는 마켓 트럭을 이용해서 CXCR4와 GPCRX 각각 마켓 트럭이 있고 이들의 저희는 조합을 통해서 에피커시를 빨리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데이터 인비보 밸리데이션 작업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인비보 밸리데이션 항암제들 인비보 데이터와 휴먼 데이터 프로젝트 굉장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셀라인을 만들거나 헤테로로그 셀을 저희가 유전자 조작한 셀라인을 가지고 어세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은 저희한테 필요하면서 타겟 디펜던트한 선명성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임상과 코레이션 볼 때는 패션트들한테 제로그룹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 그 셀라인 만들어서 하는 시험은 내부에서 진행하고 외부 시험을 통해서 논문 실험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1차 데이터 받고 2차 데이터 다시 확정해서 넘겨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PDX 모델도 3차에서 1차적 데이터를 만들고 수를 늘려서 통일 유수 확보해서 그 스케일을 올려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로 GBA 관련 일을 먼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 일을 그게 중요하게 노멀라이즈하면서 할 때만 해도 국내 PDX가 어울려질 기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감사한 게 곳곳에 PDX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앞에서 발표하신 아사배우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PDX를 접근하고 함자 조직들을 접근하고 싶어하는 이런 확장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은 올 하반기에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클리니컬
임상시험에는 기본 스코어하고 계획들을 어느 정도 미리 그려놓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이 타겟이 대부분의 암 중에서 1에서 3%, 많은 5% 정도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암 중에서 임상시험을 충분하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제한적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된 것처럼 다양한 암 중에서 저희 타깃이 있는 암종을 모아서 환자를 실행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흔히 말해서 베스켓 트라이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는 저희가 쓰는 슬로건이고요. 에피오픈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시험 시절을 주고 혜택을 보유하는 암 환자들은 각 암종에서 제한된 숫자, 보통 1에서 3%, 5% 정도 되는 환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굉장히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약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한 저희 회사의 내부 직원들의 모든 소망들을 회사를 통해서 개인 소망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이게 회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